이 김정숙 인도 방문이 계속 지금 뒷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문서 등등을 통해서 보니까 원래 이 김정숙 여사가 없을 때 당시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갔을 때는 예산이 한 2,500만 원만 그러니까요. 상정돼 있었대요. 네. 근데 김정숙이 간다고 그러면서 이 예산이 거의 뭐 4억 가까이로 높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들이 많이 남기고 있는데 과연 그때 상황들을 좀 더 오늘도 심층 깊게 좀 더 분석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MBC 박성재 사장이 MBC에 있다가 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네. 그때 이제 본인이 스피커 회사를 크루베라는 스피커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도 그나마 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화가가 있고요. 네. 네. 근데 한 스피커 한 짝에요 1,000만 원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시로 MBC의 예능 프로나 드라마에도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강남에 드라마 MBC가 만들었던 거기에도 이걸 버젓이 갖다 놓고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MBC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지금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는 지금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두 번째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오늘도 있었지만 이 정말 이재명의 정말 택도 없는 이 의식, 안보 의식. 네. 이 문제 오늘 또 한 번 더 그렇죠. 씹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씹어주자고요. 네, 네. 싹싹 씹어서 진짜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뭐냐? 결국은 친북, 반일주의자들 아니냐? 네. 이런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옆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에 대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힘을 뭉쳐야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정숙의 인도 방문. 네. 이게 지금 두고두고 뒷이야기를 많이 남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원래 인도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와달라라고 그렇죠. 그쪽에 문체부 차관이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김정숙이 간다고 그래서 3일 만에 예비비가 통과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통과된 예비비가 4억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전용기도 쓰게 됐죠. 그러면서 인원도요. 원래는 한 6명 가기로 했는데 네. 이게 20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5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김정숙 개인을 위해서 네. 국가 예산이 네. 4억 원이나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현진 의원이 정확한 예산 내역을 뽑은 게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닷컴에서요, 또 별도로 세부 지출 내역까지 입수를 했는데, 네. 이 김정숙, 그러니까 2018년 11월 4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네. 이게 총 든 비용이 3억 7,320만 원이랍니다. 네네. 근데 원래는 도종환 장관하고 문체부 지금 몇 명만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6명. 예, 그거대로만 갔으면 2,591만 원. 네. 장관이 가면 퍼스트 클래스 주잖아요. 그렇죠. 일등석. 네. 그거 다 합쳐도 2,591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 차액이 지금 얼마나가 돼요? 한 3억 4천만 원 정도가 김정숙이 감으로써 더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든 게 공군 2호기 띄운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고민정이 이제 소방수로 나섰어요. 네. 고민정이 소방수로 나서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 하면요. 이 공군 2호기에 대해서요. 당시 김정숙 여사가 탑승했던 공군 2호기는 1985년 도입된 약 50인가량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다. 네. 50인가량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다. 뭐 특별히 이걸 더 소형이다. 이런 네. 걸 강조했는데 이거 띄우는데 2억 3,670만 원이 들었어요. 네. 참고로 공군 1호기는 전부 큰 거. 대통령이 이제 멀리 갈 때는 거고 공군 2호기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간 게 그 공군 2호기. 그렇죠. 비교적 단거리. 네. 이게 왜냐하면 단거리에다가 네. 활주로가 또 짧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 주로 임금 뭐 일본이나 이럴 때 갈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네. 저는 오늘 처음 이게 공개된 건데 이때 청와대 김정숙이 가면서 김정숙 완 플러스 청와대 직원들이 13명. 네. 그러니까 청와대 팀이 14명이 간 거예요. 네네. 김정숙 말고 13명 중에 누가 있나 봤더니 고민정이 있어요. 고민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니, 고민정이 따라간 거예요, 여기. 고민정은 뭐,
퍼스트 클래스는 못 탔겠죠. 아니죠. 퍼스트 클래스 아니고 공군 2호기 탔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고민정이 따라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제2부속실의 유송화. 유성화 실장. 아, 유송화 그 제2부속실장은 영부인 담당이니까 이거 따라가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고민정은 당시에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네요. 아니, 왜 갔냐고요? 네. 고민정이 따라가. 고민정도 공범인 거예요. 인도 타지마할도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더 황당한 거는 네. 고민정이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그 외국 가는 거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네. 굳이 외국에 같이 갈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이렇게까지 비난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나토나 다자매교 하는데 부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거를 예산도 돈도 많이 들게 왜 따라가냐 그렇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놔놓고 예. 지는 또 따라가는데 거기다가 또 얹혀서 갔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에 이 김정숙이 다 그냥 그 까발개지잖아요. 네네.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을 외유, 이 그 국비 혈세 사업 낭비, 이게 고민정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고민정이 지난달 9월 13일, 18일부터 5박 7일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때 13일 그 SBS 김태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꼭 같이 가야 되는지 이거 좀 참. 회의감이 든다. 야. 고민정이 먼저 공격을 한 건데 지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난 재밌는 게요. 고민정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네. 정청래 다음으로. 네. 근데 고민정이 맡고 있는 민주당 보직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거짓말 대책위원장이에요. 아이고. 고민정, 그러니까 이재명이 고민정 야, 너 거짓말하고 네 거짓말 네가 어떻게 대책 세워라 하고 그 보직 자기 준 거. 대책, 자기 대책. 세우는 그래서 보직 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고민정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4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제가 참 세종대왕님만 죄송하지만 조금 문해 뭐 이런 문해와 같기도 하고. 예. 이게 보면 도대체 생각이 있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공영방송에서 뭐 몇십 년 동안 뭐 했다고 그러지만 아, 참 이런 어떻게 그 했을까. 더군다나 또 청와대 대변인까지. 예. 참 그리고 광진에서 국회의원 뽑혔는데 네. 저는 광진구 구민들 뽑은 분들 진짜 좀 이번에 반성 좀 그럼요.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자기가 뻔히 저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했는 이야기를 그걸 온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일부러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놔놓고 이 김건희 여사 공격하면서 네. 왜 부인이 따라가느냐. 그렇죠. 그걸 나와서 이제 공격하면서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음. 그 방송 관계자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제 그날 인터뷰 나가면서 이제 아니 언론이란 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고민정 대변인은 왜 그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 당연하죠. 아니 방송에서 이야기한다고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 역할이 뭐냐? 예. 사회자 역할이라는 거는 그 사람 그 이야기하면 아니 근데 고민정 대변인은 그때 따로 갔다 오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은 그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근데 딱 두 번 빼놓고 김정수에 다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 김정숙이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네. 좋아하잖아요. 타지마을 가고 완전히 그냥 혼자 완전 독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단독 사진 찍고 그때 그 인도 그 총리하고도 면담하고 인도 대통령 부인하고도 또 네. 오찬하고 아니 근데 고민정이 그때 따라갔는데 사진 한 장 안 찍히고 그러니까 이 뭐 스텔스기예요 뭐예요? 일부러 어디 꽁꽁 숨어갖고 몰래 갔다 온 거예요. 이 사진이 네? 참 역사에 남을 사진입니다. 그죠? 이거요 타지마을 가셔서 일반인들은요 저 사진 죽어도 깨어나도 못 찍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타지마을은 인도의 대표적 관광지거든요. 그렇죠. 저기 뭐 매일같이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예. 근데 저기 인도 당국이요. 저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네. 현지 관광객들 다 뒤로 물려서 쫓아냈어요. 그거 다 물렸어요. 네, 다 물려내고 저 네.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네. 그렇게 현지 관광객들이 도대체 뭐야 누가 왔어? 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단독으로 뒤에 타지마을만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진 찍기 위해서 인도 당국이 또 얼마나 또 통제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KTV라고 네. 있잖아요. 네. 국정홍보TV. 거기서 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이렇게 쭉 내보내면서요. 야, 그야말로 국빈급 의전. 네. 일반인 관광객 출입 통제. 김정숙 여사가 그걸 잘했다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랑 삼아서 KTV에서 이런 자막까지 내보내고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저게 이제 10월 그 갔을 때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근데 고민정이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김정숙이 인도 가는 거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 뭐 11월 5일에는 네. 모디 총리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 주최 오찬에 참석한다. 네.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그다음 디알리 축제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7일 일정은 브리핑을 안 네. 했어요. 근데 저 타지마할 간 게 11월 아, 7일이에요. 11월 7일. 네. 또 빼먹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4개월 전에 그 2018년 7월에 문재인 따라서 김정숙이 갔잖아요. 국빈 방문했죠. 그때. 근데 문재인이 일하고 있을 때 후마윤 묘지라고 거길 갔는데 거기도 이제 타지마할하고 하나의 뭐 패키지인데 네. 그때 김정숙이 야 타지마할을 꼭 갔어야 되네. 너무 네. 아쉽다. 다음에 꼭 다음에 갔다고. 오면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여행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논란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사진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인도 대통령 부인하고 이제 그 오찬한 오찬하는 거죠? 자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도 대통령이 인도의 전통 의상이 살이란 게 있습니다. 저 인도 대통령 부인이 두르고 있는 옷 있잖아요. 네, 살이. 저걸 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거를 사실은 국빈 방문 때 아까 좀 우리 지원도 이야기했던 국빈 방문 때 저 사리를 인도 대통령 부인이 김정숙 여사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2018년 7월을 예, 2018년 7월에 갔을 때 네. 저걸 선물로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네. 지난 이제 이게 입고 간 겁니다. 네. 이때 그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이렇게 사비드 코빈드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그 전통 걸 네. 입고 가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영부인이 저번에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이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었다. 예. 이렇게 또 자랑을 한 겁니다. 예, 자랑을 한 건데. 예. 근데요, 이 살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인도인들은요, 이 살이라는 옷에 뭔가 가위질을 하거나, 예. 그 다음에 이 바느질을 하거나, 네. 굉장히 이거는 모욕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예, 저 옷이 그냥 둘둘둘 두른 것 같지만, 네. 이게 두른 게 아니라 저게 하나의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저거 자체가요. 네. 결혼식 등 주요 행사했을 때 우리 딱 정복 입고 가잖아요. 네. 남자는 양복 입고 네. 수트 입고 여성들은 양장으로 입고. 그렇죠. 인도 여성들의 정장이에요. 네. 저거 자체가 인도 여성의 전통 의상입니다. 네. 전통 의상인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복을 전통 의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복 그걸 줬더니 예. 외국 사람이 그걸 한복을 해서 그거를 현대 옷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때 주신 예. 한복을 이렇게 저희 옷으로 바꿨어요. 예. 라고 자랑한 거 똑같아요. 예? 그거보다 더한 게, 예. 왜냐면 이 살이라는 게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음. 인도 힌두교 그 철학에는 네. 이게 뭐 영혼을 그게 그렇죠. 좀 기스내는 거다. 네. 그런 식의 뭐가 있었고, 이 바느질을 안 하고, 재봉질을 안 하는 살이, 저게 이제 힌두교 문화에 맞는 인도 여성들의 전통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가위를 대고 그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이 왼쪽에 입고 있는 저 옷이 11월에 이제 입고 간 그렇죠. 건데 7월에 저 무늬에 사리를 받았는데 그걸 가위질해갖고 자기 옷으로 만들었어요. 저거 만들고 갖고 거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도 문화를 어떻게 보면 난도질하는 거 아닙니까? 인도 고유 문화를. 그러니까 정말 저는 생각이 없다라는 게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전통 옷 이 문화라는 게 그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서 그걸 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기모노를 갖다가 줬는데 그걸 우리가 한복으로 만들 거 가서 일본 총리한테 이거 한복으로 만들었어요. 예. 라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인도에서는 이걸 신성시하고 바늘짓도 하지 않고 저걸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의상이고 저게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저거를 브라운스로 만들어서 그걸 또 자랑으로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인도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보통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일정이 결정이 되면 인도 대사관이나 이런 데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또 당시에 이제 또 그의 아이펙 회의도 있었고 등등 이제 국제 외교 회의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아태국입니다. 그렇죠. 아태국에서 합니다.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저렇게 하면 인력 자체가 전부 다 저기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저게 그냥 쉽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쪽 사람들 또 대사관 직원들 완전히 그냥 비상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기로 저때 했던 직원이 너무 과로를 해갖고 그때 쓰러진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깨어난 직원도 있어요. 아직까지 못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예비비도 사흘 만에 책정이 됐잖아요. 예, 4억 원. 자기는 가고 싶다고 나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하나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대국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예. 상대국이 다 예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런 식의 행태를 보여준 겁니다. 상대방 문화도 무시하고. 예. 저게 외교 참사가 아니고 뭐가 외교 참사입니까? 저게 외교 참사예요. 근데 고민정이 그때 이제 요번에 윤 대통령 부부 상개국 순방하기 직전 그 SBS 라디오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엔 총회의 경우 영부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네. 그 안에서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사고 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유. 진짜 저거 사리를 예,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거 입고 가갖고 청와대 트위터에도요 그걸 자랑한다고 올렸어요. 했어, 자랑한다고. 자랑한다고. 아유, 그거 옷 입고 갔다고? 야, 그러니까 인도 그 대통령 부인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외교 현장이니까 뭐 실은 내색할 수도 없고 근데 뭘로 받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알려졌냐면 저희도 네. 잘 모르잖아요. 예. 저걸 이 청와대가 트위터를 올리니까 예. 인도 문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맞아요. 양반들이 저기다가 있는 이 무슨 짓이냐고 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저 사리를 선물 준 걸 저걸 옷으로 입고 갔다고?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게 전통적인 예법이라는 걸 다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저 정도 하면 외교부에 인도 쪽이나 이쪽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 오상이나 이런 거 맞아 이거는 아마 청와대 내에서 그냥 자기가 준비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아마 외교부에 못 물어봤을 거예요. 네. 물어봤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방문 자체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네.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음.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무슨 뭐 외교 참사다 운운하고 정말 고민적 행태를 보면 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래요. 진짜 이 대통령 부인들은요, 해외 나가면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 그 다음에 해외에 우리 입양아가 많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입양아가 9,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특히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우리 입양아들이 CEO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양아들이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김정수 여사 노르웨이 가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사관 직원 가족들 그 행사 안 했어요. 우리 그 입양아 가족들 행사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베르겐을 갔습니다. 그 베르겐. 노르웨이의 최고의 관광지라는 네, 베르겐. 그 베르겐을 가서 협곡. 베르겐을 가서 거기 가서 뭉크 그 그림 보고 네. 그리그의 집 방문하고 음. 그런데 우리 입양아들 그다음에 그 크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 직원들 동포분들 간다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 나토 스페인에서 할 때 김건희 여사 저녁에 어디 가셨습니까? 거기에서 이 40여 년 동안 스페인에 정착해서 보신 분들 가게 하신 분 저녁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인사하고 격려하고 요번에 캐나다 갔을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참전용사 집 방문해서 그러니까요. 그분들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본인은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 놔놓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뭘 했다고요? 아니 지금 2차례 방문 나갔을 때 항상 거기에 있는 우리 그 가족들 찾아뵙고 조용히 찾아뵙고 격려하고 손잡아 드리고 그렇게 오는 게 우리나라가 이 세계 16개국이 우리 참전국입니다. 가시면 참전국 유족들도 많고 참전 용사들도 많아요. 우리 대통령 부인들이 가시면 하는 게 중요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 하나도 안 해놔놓고 가서 오대 있고 타지말 혼자 가놔놓고 그걸 외교 참사라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게 길고 짧은 거는요 못 숨깁니다. 요새는 보는 눈들이 많고요. 예, 하도 이제 디지털 기기가 많이 발달해 갖고 다 네. 기록이 다 레코드가 남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고민정을 더 이 문제 가지고 압박을 해야 돼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파이팅 해야 됩니다. 그 고민정이 지금 상임위가 어딘지 제가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상임위에서 이게 문제 제기도 하고 네. 또 특히 이제 그 문체위 이런 데서는 또 해야 되고 외통위에서도 이거 문제 제기하고 고민정이 왜 따라간 건지 그 당시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지 영부인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네, 네. 왜 따라갔는지 네.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죠. 예.